바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에요. 잘 먹을게요. 제가 네. 이곳에 있을 때 가장 심적인 위로를 받고 있다는 마이크로들. 그럼 퇴근하고 요새 음악 작업하는 건 어때? 잘 되고 있어? 집에 가면 한 대부분 한 12시 반에서 1시 반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 5시까지 작업은 하는데 지금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게 가장 무서워요. 나를 보고 싶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다시 다가가요? 근데 너가 뭐 더 이상은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눈치도 안 보고 사람한테도 벽을 안 두는 게 원래 너의 색깔이야. 솔직히 모든 사람이 너만큼 일을 겪은 사람도 있고 다 어려움 속에 살아. 가수로서 다시 무대로 돌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냉혹한 대중들의 시선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 몇 시간 후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아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형! 안녕하세요. 아주 고맙네. 형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지금 일한다며. 뭐 주방에서 일한다 했나? 네네. 주방하고 이제 고기 굽는 거하고 12시까지? 12시 늦으면 뭐 2시, 1시 뭐 그렇게 되죠. 비투가 세상에 알려지던 날 함께 있었다는 두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녹음할 때 네네네. 은지 피처링 해갖고 하자 해서 녹음했을 때 그때 이제 녹음하는 도중에 막 엄청 전화가 많이 왔잖아. 맞아요. 전화가 엄청 많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자꾸 기자들이 전화 오네요 말이죠. 맞아요. 그때 너가 몰랐잖아. 맞아요. 몰랐고 상황 파악 안 되고 뭐 팩트 체크도 안 됐고. 그래서 형이랑 같이 녹음하고 있었죠. 그 노래.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종종 와주셨었잖아요. 전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감사하고. 아니 그것도 나는 너무 웃겼던 게 기사에는 나 도망갔다. 맞아요. 집 놔두고 도망갔다. 막 이런 기사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너는 걷다 대고 뭐 나 집에 있다 이런 말도 못했잖아. 못했죠. 논란 속에서 추측성 기사들까지 보도되었던 상황.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자분들께 연락이 와도 뭐라고 말씀드릴지 저는 모르겠어서 사실 그때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닿았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사건에서 도망갔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꼭 아셨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는 점은 지난 5, 6년 동안 이 사건을 피하려는 의미로 떠난 적은 단 한 번은 없습니다. 나의 부모이기에 사실관계를 다그치듯 따져 물을 수도 없었던 상황. 근데 지금 9살이거든 애가. 근데 뭐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뭐 사고를 쳤어. 그거를 내 애한테 말할 수 있나? 너는 이제 아들의 입장으로서 그때 그게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왜냐면 아직도 그때 너가 막 형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막 우리 부모님 아닐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알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이제 피해자분들은 사실 이런 방송 지금 보는 것도 좀 불쾌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진짜 그 피해자분들 네. 사과하고 뭔가 너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물론 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의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네. 뭔가 최대한 마음적으로나 뭐 돈적으로도 최대한 너가 변제를 하고 네. 노력을 해서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 뭔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던 부모가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겨웠습니다. 나중에야 어렵게 전해들은 그날의 이야기.
IMF가 터지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다 무너지고 계셨었대요. 농장들이. 이제 합의를 보러 간 피해자분들도 다 농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계셨는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다 같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원망하진 않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가서도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다시 일어섰으면 어땠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마이크로닷. 서랍 속에서 뭔가를 꺼내 제작진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눈에 봐도 방대한 종이 뭉치.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들. 현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13분 중에 12분과 합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이제 연락을 계속 해보려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닿는 상황이고, 네, 이게 이제 받은 채무 변제 공증서입니다. 현재 13명의 피해자 중 12명과는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 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적지 않다는데. 이 사건은 연대보증 사건이었어요. 총 피해 금액이 그때 당시에 3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다 보면 3억 9천이라고 해서 3억 9천을 딱 줄 수는 없어요. 현재 있던 저가 갖고 있던 현금과 가족이 갖고 있던 금액에서는 저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처분을 했어도 모자랐었어요. 부모의 죄이고 아들에게 변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마이크로닷. 전 죄송함이 되게 컸어요. 부모님을 인해서 피해자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끝없이 아직도 죄송하고, 이제 합의를 맺고 도와드린 분들에게도 아직도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변제를 하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